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포인트를 좀 볼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 그 전문 서비스, 즉 이제 컨설팅 업체들을 제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서류 평가하고 현장 실사를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정보보호, 우리나라 이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들, 특히 이제 주요 기반 시설들은 이런 전문 컨설팅 기업 인증 서비스를 받아야 그 기관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되거든요. 컨설팅 회사들이. 물론 이제 주요 기반 시설들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냥 주요 기반 시설들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을 컨설팅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이런 전문 컨설팅으로 키사에서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이제 인증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그 기관마다 여러 가지 그 고유적인 어떤 취약점 컨설팅이나 이런 방법론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서류 평가나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잘 구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제가 몇 년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결국에는 ISMS라는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만, 그때 기업들마다 이런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ISMS 인증 컨설팅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증 컨설팅뿐만 아니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도 무조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보보호 전공 학생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정보보안 컨설팅이나 어떤 뭐 보안관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의해서 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매년 갱신을 해 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하면서 이제 ISMS-P에 대한 인증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에 보안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올려놓은 거 먼저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일단 화면 공유를 좀 먼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거는 화면 공유를 잠깐 좀 녹화를 좀 멈추고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현장 평가 갔을 때 어떻게 이제 심사원들이 평가하는지 그런 평가 자료들도 좀 보여주긴 할 거지만, 좀 그 기업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녹화를 좀 멈추고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 공지사항에 보면 이제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자, 이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자, 이게 이제 키사에서 이제 고시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ISMS-P 제도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고 하고 있지만, 이런 또 제도가 또 있다는 것도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예요.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보안 취약점을 검토하고 뭐 점검해서 컨설팅 해주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한다. 과기정통부하고 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단 목차는 ISMS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가 나오고, 항상 이런 해설서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이 어떤 것들이 이 근간으로 해서 이 제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제도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전문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설, 그래서 목적이 뭐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어떤 거냐, 그다음에 기술 자격 등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심사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정보보호 컨설팅으로 지정받고 싶은 기업들은 제출 서식들이 있어요. 실제 이런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지정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그다음에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범위, 그다음에
정보보호 관련 국내의 자격, 그다음 업무 수행 능력 심사 기준 점수, 업무 수행 심사 평가표, 컨설팅 수행 실적 인정 요건. 자, 이게 조금 인증받을 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요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돼야만이 기본 요건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건 이따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 보완 대책, 사후 관리, 재검토 기한. 자, 이게 일반적인 제도에 대한 해설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이제 신규 지정.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회사에 가게 되면 뭐 이런 정보보호 전문 기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지정해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수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준비한 제출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거고, 이렇게 해서 신규 승인을 받으면 이제 매년 사후관리 점검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이때 1년간 진행했던 서류부터 해가지고 결과들, 그런 내용들을 또 제출해가지고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이제 주요 변경에 따른 뭐 신고 절차에서 법인 대표자, 뭐 기술 인력의 등재, 기술 인력 말소, 뭐 자본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전문 기업은 이제 하다가 또 뭐 양도할 수도 있고 합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그때 이제 절차, 왜냐하면 그 기업이 바뀌는 건데 거기에 따른 절차도 또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관련 법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보안 대책에 대한 자체 점검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정보보호 이제 전문 서비스 지정 제도는 이제 어느 법에 기반을 하면 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시행 제8조 15조의 정보보호 전문 기업 지정 등 관한 고시의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정보보호망법이나 개인정보법만 알고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법 제도 목적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컨설팅 분야의 전문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지정해서 양질의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기반 시설은 여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알고 있는 시설들 플러스해서 사용자 기준으로도 이 주요 기반 시설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들도 전부 다 주요 기반 시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주요 뭐 원자력 발전소부터 주요 통신사들 전부 다 주요 기반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갈수록 이제 기반보호법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정보보호 주요 기반 시설들로 좀 많은 부분들이 지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또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목적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관련 법률은 정보보호산업법, 정보보호산업법, 그리고 정보보호산업법에 대한 고시, 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정보산업법에 대한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도화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도 뭐 있는데 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뭐 1차 위반일 때는 300만 원, 3차까지 가게 되면 뭐 1000만 원까지 이런 위법한 벌금을 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해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목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정보보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3조 및 같은 시행규칙 8조로부터 13조까지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의 지정 사후관리에 대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첫 번째 목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보보호 컨설팅에 대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모의 해킹, 마스터 플랜 등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보보호 컨설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보호 컨설팅에 보니까 우리가 뭐 정보보호 관리 측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정보보호 관리 측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더 큰 상위의 제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독자적이긴 하지만. 자, 컨설팅 수행 실적이란 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컨설팅한 실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컨설팅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어디를 수행할 수 있냐면 주요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한. 근데 이 주요 기반 시설로 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을 때는 지금 이러한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만 컨설팅을 받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좀 부여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률적인 것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최근이라 하면 지정 또는 사후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 용어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 인증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금 정을 내렸다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기술 자격 업무 수행에 대한 심사 서류 등에 대한 부분들도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일단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또 보니까 자, 신청 시 기술 자격 등을 위한 심사 서류는 고시 제1에 해당할 서류를 말한다. 자, 여기에 보니까 제출 서류들 보면 인력 기준에 필요한 서류, 관련 자격, 관련 학력을 확인하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보부 컨설팅 업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주요 기반 시설들하는 정보부 전문 서비스 회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학위 증명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사 졸업이 되겠죠. 석박사까지도 포함되고요. 그럼 기술 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의 자격 사본, 그러니까 정보보호 기사, 그러니까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 전문 기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있으면 좋지만 다른 기업에서 근무했던 게 있으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재직증명서, 이제 그 기관에서 발행을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경력 실적 증명에 대한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서류고요.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 이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개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컨설팅 수행 실적에 대한 명세서 그리고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자, 이게 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에 대한 인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고급, 중급 기술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격증이나 실무 경력을 쌓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 대한 증빙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급 기술자다, 뭐 중급 기술자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인증받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임원 명단 그리고 실제 가보면 이 컨설팅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장비 현황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에서는 툴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유료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체 개발 툴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평가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력 및 실적 증명서들을 좀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자산 보유 목록들 그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관리 카드 또 우리가 평가에서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기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왜냐하면 보안 쪽에 대한 이슈들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발생한 어떤 보안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교육해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뭐 대부분 회사들 다 가봤는데 회사마다 이제
확실하게 차이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SK 인포셋 같은 경우는 정말 훈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뭐 컨설팅 쪽에 좀 탁월하게 하고 있는 게 SK 인포셋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CQI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보면 워낙 이제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자, 그다음에 경력 실적 확인 기관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학위 증명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기준을 갖고 하고 있는지 쭉 나오고 있고, 자, 제출 서식도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지정 신청에 대한 어떤 방법, 그리고 또 이게 매출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회계사들이 항상 또 이 평가 때 같이 참여해요. ISMS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에서 하는 인증은 항상 회계감사를 반드시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공인 회계사 분이 항상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술인력 보유 현황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초급 몇 명이냐, 중급 몇 명, 고급 몇 명, 이거는 이제 자기 회사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평가해주는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걸 갖고 쭉 이런 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급 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저기 보면 이제 초급, 여러분들 대부분 가게 되면 초급일 거예요. 초급을 하고 나서 중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석사학위 뭐 이런 어떤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기준이 된 사람들이 중급자로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중급자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 여러분들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면 중급자로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초급은 여러분들이 뭐 4년까지 정보통신 관련 분야, 그 다음에 2년 이상 정도 되면 초급 기술자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나서 이제 5년 이상이 되면 중급으로 넘어가고, 자, 고급은 이제 최소 8년 이상 학사 졸업하고요. 이제 석박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자, 특급은 이제 11년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회사 다닐 때 이런 직급에 대한 고급 엔지니어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인증을 다 받고 등록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돼요. 물론 회사 다니면서 이거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가 자격 기술 자격법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을 해준다. 이게 따르게 맞게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검증을 받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자기 회사에 초급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쭉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요. 실제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다 체크해. 그래서 이 사람이 초급자냐, 중급자냐, 고급자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인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것처럼 다 자기에 대한 실무 경력을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도 항상 이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요즘 보면 뭐 링크드인도 그렇고 이력 관리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항상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량을 좀 키워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자격증에 대한 것 쭉 나오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학과 같은 경우 수학과나 이런 학과들도 불문한 경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거 관련 학력에 대한 것들을 해요. 관련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정보부 전공 학생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증빙 서류 같은 경우도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프로젝트 수행 이력, 자, 이런 것들도 다 발급을 받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증빙 서류를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쭉 이렇게 가면 이제 회계 서류에 대한 건 그냥 또 전문적인 어떤 회계는 이게 다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다가 체크하면 됩니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정 기준, 그 다음에 설비 보유 현황, 때 업체의 소재지나 이런 것들. 지난번 우리가 이제 뭐 지침서 할 때도 뭐 이런 양식들 되게 중요하다겠죠. 이 제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ISMS든 이런 정보부 전문 서비스 기업이든 이런 양식들을 제출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제출하면 이 서류를 갖고 이제 검토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부 산업진흥 기준에 따라서 이런 아까 앞에서 했던 그런 기술 자격들이 필요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심사서류 제출 목록을 또 1호에서 8호까지 이렇게 쭉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행, 실적, 명세서,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임원 명단, 설비 보유 현황, 업무 최초 지정할 때는 업무 수행 심사 자료 등,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사후 관리 때는 요 업무 수행 능력 심사 자료 또 다르게 최초하고 사후는 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경력 실적 증명서, 기술 자산 보유 목록, 자, 교육 관리 카드. 그래서 이 컨설팅은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그래서 교육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고 이력 관리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쭉 해서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에서 뭐 자산 목록 컨설팅에서 뭐 예제를 들어서 뭐 서버 진단을 했었고 뭔가 진행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양식으로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교육 관리 카드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취득했고 이수기간 언제였고 담당 강사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실제 교육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취득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용평가 기업에 대한 전문성은 이제 대부분 가보면 이게 BB 등급 받기가 되게 쉬운 건 아닌데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들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AA 이상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들이 어떤 회사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들이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솔루션들을 같이 개발하면서 상품화하는 기업들도 꽤 된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 하고 있어요. 뭐 안내, 뭐 뭐야 그 이걸로 시큐리티 뭐 등등등, 그건 이제 보안관제 쪽이고요. 이런 정보보호 컨설팅은 뭐 시큐어원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컨설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는 신규 임용보다는 좀 경력자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경력자를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는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가서 경력을 좀 쌓고 이런 주요 정보부 전문 서비스 회사를 이직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종합심사, 뭐 현장 심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진행한다. 그다음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지정 공고를 하면 이제 접수를 해요. 매년 그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위원을 하고 해서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 때 저도 이제 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심사원별로 기업들을 하나씩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요. 뭐 재정 쪽을 볼 거냐 아니면 방법론을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정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한 회사를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별로 팀을 나눠가지고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서류 심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 도출을 해요. 수행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방법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현장 실사에 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와요. 그럼 이것들이 다 완료되면 종합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검증, 실현조회를 해가지고 막 최종적으로 지정 업체를 확정해준다. 이런 절차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ISMS도 비슷하지만 인증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ISMS 같은 경우도 좀 바뀐 게 이제 심의위원회가 마지막에 이제 인증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런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심의위원회 구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칙으로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공인기관, 연구기관 또 부교수 이상의 하는 정보부 연구 경력자 10년 이상 또는 이제 10년의 정보부 이상 근무한 자, 회계사, 뭐 학기 풍부한 사람, 대부분 이제 교수들이나 현장에서 최소 뭐 기술사, 뭐 그다음에 대표들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관건을 갖고 확인을 한다. 자, 관련 학과에 대한 거는 이게 왜냐하면 이 정보통신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관련 전공을 한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련 학과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정보보호 전공 학생들은 대부분이
여기 정보보안학과 뭐 정보보호 전공 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 관련 국내 자격증 지난번에 자격증 소개 여기 어플리케이션 보안했었구나. 하여튼 보안기사, 정보보안기사 이런 자격증, 그다음에 ISMS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증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업체를 가게 되면 이제 실무 경력을 쌓고 나서 이 ISMS 인증심사원에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PIMS 같은 것도 정보시스템 감리사, 그다음에 공인정보보호 전문가 시습, 또 시사 이런 국내외 자격증들을 따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보안 쪽의 컨설팅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효기간 있는 자격증에 대한 것들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갱신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준이 다 맞아야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수행 능력은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습득해야만이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점만 넘기면 돼, 전체 점수가. 심사 평가표를 좀 보여주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점 만점 중에 70점을 무조건 획득해야 돼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수행 실적이 자 10억 이상이면 100%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심사 때는 25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점수죠. 그렇죠? 수행 경험이 35점이에요. 사업 관리 때 35점. 근데 사업 처음에 진입할 때는 10억 이상이 돼야만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 관리는 이후에는 이제 3.3억만 넘어가면 돼요. 매년 주요 이게 아무 데나 컨설팅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만 맞춤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이 정도 돼야만이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3년간 뭐 한 내용들에 대한 실적들을 쭉 해가지고 점수 계산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전문화 정도. 자, 중급 이상의 비율이 이 정도가 되어 있어요. 60% 이상이 되어 있으면 10점 만점을 받고요. 지정심사하고 똑같이 10점 만점을 받는다. 자, 기준 인력의 재직 비율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컨설팅 업체들이 가보게 되면 좀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평가표에 들어가 있다. 총 매출 대비 이제 보호 분야의 매출액이 얼마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자, 이제 교육 지원 체계 적합성. 최초는 5점이지만 사후 때는 이제 15점씩 이거에 대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평가도, 그래서 AAA 마이너스 이상이면 5점 만점을 받는다. 자, 그다음에 정보보호 인증기업일 경우 ISMS나 ISO 27000을 갖고 있으면 추가 점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년간 정부 과제 수행, 주요 기반 시설이 아니지만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로 수행이 되어 있는 총 금액이 3억 이상이면 5점 만점을 받는다. 종합 심사는 이제 방법론. 자,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회사마다 컨설팅마다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가서 해보면 좀 체계적으로 뭐 네임 뭐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문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컨설팅으로 처음에 수주부터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끝날 건지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방법론을 갖고 그 회사의 역량이 평가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체계성, 적합성, 독창성,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타로 이제 가점 5점 받는 거는 이런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뭐 이노즈 기업 확인 기업 같은 경우 5점씩 가점을 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점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한 부분들이 있으면 감점 요소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0점 만점 중에 이제 가점까지 해가지고 70점만 넘으면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증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ISMS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함에 대한 부분만 갖고 하잖아요.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은 점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행 실적 인정 조건들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야만이 돼요. 그래서 컨설팅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뭐 1,000만 원 미만이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요건들이 나와 있고, 자, 공동 수급을 할 경우 여기에 대한 것도 실적 기준 비율을 좀 정확히 나눠야 돼요. 왜냐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독자적으로 들어가는데 가끔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비율, 분포표 이런 것들을 좀 계약서상에 표기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자, 보안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인력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하도록 되어 있는지, 보안 대책들 수립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걸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후 관리는 이제 최초 심사, 지정 심사 받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매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제 규정들이 아까 본 것처럼 평가표에서 본 것처럼 조금 점수에 좀 차별화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재검토 기한 같은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지정은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지정 기준에 최소 정보보호 인력이 10명 이상 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정보보호 컨설팅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뭐 실험실 창업해서 기업을 만들었고 이거 지정을 받고 싶어. 그러면 제가 채용을 해야 돼요. 최소 고급 인력이 3명 이상, 10명 중에 3명 이상은 고급 기술자에 대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기업 재무제표가 최소 10억 이상 있는 경우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그리고 뭐 출입통제 같은 것들, 정보보호 관련된 기록,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설비들이 되어 있는지, 업무 수행에 대한 70점 이상을 득해야 되고 서비스 관리 규정을 준해야 된다. 상시 접수를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 할 때 같이 나가세요. 저도 이제 아마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곧 한번 또 저도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00년도 자료에 보면 4월 3일 뭐 제출 기준에 대한 걸 언제로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가면 이제 각각 이제 뭐 심사 서류들을 이런 식으로 바인더와 철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지켜가지고 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심사할 때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같은 것들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포함한 것들을 보유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양식들을 보게 되면 신청서, 업체명 이런 내용들을 쭉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하고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종합 심사, 지정 여부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처음 최초 심사 때. 사후는 또 좀 약간 다르죠. 사후도 똑같아요. 기본 인력은 똑같아. 자본금도 10억 이상 돼야 되고요. 7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서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런 한번 받으면 그걸 갖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이때 완벽하게 지정이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매년 가서 그걸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실제 작년에 평가했던 심사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평가했는지 그 서류를 또 다 제출해줘요. 그럼 그거 보고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이따가 그런 서류들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쭉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도 이제 인정 기준에 대한 기관을 명확하게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이 실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족하게. 그래서 항상 컨설팅 업체들은 이런 4월 1일부터 31일까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 사이에 1년짜리였다 그러면 3월 30일까지 그 들어온 실적 금액이 있어요. 근데 회사는 이거에 대한 영수 처리, 세금 계산서 발급을 다 해요. 그럼 세금 계산서별로 들어온 금액, 즉 3월 31일 것까지 처리된 거에 대한 것만 인정을 받아요. 4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인력편도 마찬가지예요. 6월 그러니까 기준 심사 6월 10일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를 받는 이후에 뭐 인증받았다고 해서 가점 주고 하는 건 없어요. 제출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여러 가지 뭐
인력이 바뀐다든지 뭐가 좀 회사 뭐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임원, 뭐 명칭, 기재 납입자본금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에 대한 변경, 임원, 명칭, 소재지 변경할 때는 항상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 전후에 대한 표를 좀 제출해야 되고요. 자, 신규 기술 인력을 등재할 때는 또 양식에 맞춰 가지고 이걸 또 공문으로 또 보내줘야 돼요. 변경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퇴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사했으면 어때요? 기술 충원한 인력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작성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또 비슷하게 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말소에 대한 부분들도 언제 뭐 말소되는지 퇴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 등급 변경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뭐 기간 지나고 나서 뭐 특급 기술자가 됐다든지 고급 기술자가 됐으면 바꿔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자본금 변경이 있을 때도 전후하고 관리 규정이 바뀌었을 때도 규정에 대한 부분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이걸 회사가 이제 뭐 합병한다든지 뭐 회사를 팔다든지 할 때 하는 방법들 이것도 공문을 해가지고 어느 기업에 뭐 인수 양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식에 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쭉 해고 이제 관련된 뭐 법에 대한 것들도 쭉 이렇게 나오고요. 관련 기반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 법이니까 쭉 넘기고요. 자, 지금 제가 그래서 관련된 제도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자, 우리가 정보 보호를 하면서 이런 제도나 법이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그 근간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보안 인력들이 그래도 많이 취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ISMS 같은 걸 하면서 법으로 정보부 담당자를 무조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들을 무조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린 거예요. 또 웬만한 기업들은 정보부 담당자들하고 뭐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뭐를 보냐면 첨부 파일을 보시면요. 화면 공유도 같이 해야겠다. 자, 해설서에 대한 걸 봤고요. 자, 이제 신규 지정할 때 심사 기준 가이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점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장 실사 시 15점은 보통 9점, 미흡인 경우는 6.8점, 그다음에 부족할 때 4.5점 점수를 줘요.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심사원들이 논의를 해요. 이거 몇 점 주자. 그러면 작년에 줬던 기준점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최초 심사 때는 다른 기업하고 이제 일관성 있게 좀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규모의 어떤 회사는 어느 점수를 줬다 그런 기준을 갖고 일관적으로 주고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나 타당성, 독창성,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방법론이 잘 되어 있냐, 산출물, 절차서 체크리스트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방법론이 자산화되어 있고 현행화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버전 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요. 기술 컨설팅 방법론이 담겨 있는지, 그다음에 위험 분석에 대한 타당성들에 대한 갭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제도적인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분류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공개형 기술 도구들, 그래서 대부분 상용 툴을 쓰고 있으면 좀 좋은 점수를 줘요. 왜냐하면 상용 툴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컨설팅 회사를 가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버퍼 스위트나 이런 툴들을 갖고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조금 이제 규모적으로 봤을 때 좀 큰 가치가 있고 막 한 것들은 대부분 좀 사용 안 하고 자체적인 스크립트 코드들을 갖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상용 툴들을 좀 쓰도록 좀
우리가 추천을 좀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뭐 해킹 도구나 인프라 취약점 진단 도구들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테스트를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실시간 수업을 안 하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PC에 대한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표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 PC를 점검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나중에 취약점 컨설팅 보고서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실시간 수업은 없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과제에다가 여러분들 각 PC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 리포팅을 올리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 자료는 SK인포섹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윈도우용이 있고 뭐 리눅스용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기반을 쓰기 때문에 윈도우즈용에 대한 진단 도구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 스크립트 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 갔을 때 컨설팅 할 때 이런 스크립트 도구들을 가지고 쫙 뽑아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걸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습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인증 제도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고 정보보호 컨설팅, 즉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를 할 때 이런 툴들이나 스크립트 코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다음 주 한번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자료실에 같이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파일을. 그러면 그 파일은 여러분들 외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수업용으로만 하고 어떻게 이용되는 건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 스크립트 코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외부로 좀 사용은 좀 최대한 한 번만 써보고 한번 다른 데 가서도 한번 이것저것 점검해 볼 때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사용하던 스크립트 코드를 조금 이제 보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 사용법에 대한 거는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취약점 각 PC에 대한 스크립트 코드를 돌려가지고 해보면 돼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이번 주 작성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마 작년 했던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제가 새로 촬영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윈도우즈 폴더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실행 파일만 실행하면 지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스크립트 창이 쫙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제가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봐서 그 결과물을 과제에다가 올리는 걸로 해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기간 안 동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컨설팅 보고 때 그 내용들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설비 요건에 대한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표예요. 그래서 3년간 수행 실적 10%면 이 점수를 주고요. 실제 이 표를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해요. 그다음에 각 이제 파트별로 나뉘어요. 자, 수행 실적만 체크하는 사람이 쭉 있고요. 서류 점검 가면 이것만 보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만 보게 하고 있고 뭐 중국 기술 인력 재직자 비율에 대한 거 그다음에 회계사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수행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나눠 가지고 다 서류로 체크를 하고 현장 실사를 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런 점수들이 이제 70점이 넘으면 통과가 된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거는 신규 지정되고요. 이제 사후 관리도 거의 비슷한데 점수에서 약간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15점, 방법론이나 이런 거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한데 점수표만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조금 사후 관리는 지정 심사에 비해서 35점이 높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정 심사와 동일하게 중급 이상의 비율은 갖고 있고요. 재직 비율은 이제 굳이 필요치 않아요. 최초 심사 때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넣고 있다. 그래서 보호 분야 매출액은 또 제외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신용등급은 똑같고요. 그다음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수가 조금 이제 낮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 가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서 같이 쓴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신규하고 사후 관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요 표를 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체적인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인증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 이런 기업들이 방법론과 툴들, 체크리스트를 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기후 기반 시설들을 컨설팅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어요.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쭉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잠깐 이제 멈추고